자, 이종복입니다. 8월 20일 11시 47분 여러분들한테 영상 좀 늦게요. 지금 시장 급등주는 뭐 이 패턴에서 나오네 어쩌네 하면서 뭐 제목은 패턴과 급등주에 관한 제목으로 영상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아마 지금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강조합니다. 주 후반으로 가거나 이달 말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느끼고 그때 가선 분명히 후회해요. 대신 내가 오늘 하는 얘기 잘 참고하고 한번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원래는 급등하는 주식 몇 개를 가지고 이 영상을 뜨는 게 일반적인 유튜브 수준. 근데 나는 성격상 그렇지 못해요. 대신 나도 결국에 가서는 변합니다. 이종복이가 변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거야. 자, 우선 패스하고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그 할인 이벤트 하는 거, 그죠? 시장이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서 최고의 기회다, 적극 참여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참여 못한 사람들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야간 강연 방송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간 강연 방송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뺄게. 이거는 놓치지 말어. 이거 온라인 강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주식에서 여기 지금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중심 이론보다 100만 배 이상 좋은 강의예요, 이게. 나는 파생 전문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원래 중심 이론에 능통하긴 한데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인 이벤트 50% 들어간다라는 얘기했고 오늘까지 강좌 권유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약간 후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보라고. 내가 강좌 맛배기로도 몇 가지 얘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토마토 투자클럽은 이제 회원 가입하면 등업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회원 가입하고 등업 신청하는 사람은 생길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슬슬 자동화로 되어 가고 있어요. 자동화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면 그냥 자동으로 등업이 되는 식이 돼서 방송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익명 처리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문가하고 의견 교환하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 참고하고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준과 원칙이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적응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대박 날 거라고. 적응만 하면. 대신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적응하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내가 뜨는 영상의 핵심 내용은 실전기법 108의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아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저 시장별 유행 패턴이 지금 시장 급등주는 이것,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라는 거지. 모든 게 이종복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자, 패스하고 다른 거 다 제끼고, 자, 이게 오늘장 시세판입니다. 이게 보다시피 지수가 370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수가 370까지 온 상태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 심리나 우려감으로 종목들이 오히려 빌빌거려야 되는 게 정상이요. 근데 반대잖아, 봐봐. 지수가 370까지 오니까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 보이죠?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급등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종목들 보면 상승한 걸 보면 10% 이상대로 올라가는 주식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건 지수가 저항해서 눈치 볼 때는 이런 특징이 원래 잘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그리고 오늘 마켓템 본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 쪽으로 이자들이 오히려 기발하게 드리블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 이게 직전 영상이잖아. 직전 영상. 그죠 여러분? 직전 영상.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단어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먼저 얘기해 준 사람이고, 경기 침체로 장이 폭락했을 때도 실전 기법으로 경기 침체? 그러면 지지? 그럼 241선은 경기선. 그거를 실전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저기 쓰레기 영상을 보다 보면 241선은 경기선, 뭐는 수급선, 뭐 이런 설명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그때 경기 침체로 폭락했을 때 나처럼 나스닥 시장 그래? 그럼 241선이 17,100선이니까 거기까지 밀리면 거기가 지지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설명하는 건 본 적이 없지. 기법은 누구한테 배워라? 이종복. 나는 기법의 창시자라고. 자기의 기법의 저작권을 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가입니다. 자, 패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장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급락을 시켰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 다시 지수는 320대에서 우리나라는 370이면 저점에서 50 가까이가 올라온 거야. 맞죠? 그 다음에 402에서 밀렸으니까 고점에서는 30 가까이밖에 안 밀렸어. 거의 618 수준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또 그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는 마디 비율 분석 실전 활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창작. 내가 3825, 618을 얘기하는 것은 피보나치 숫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창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못 알아들을 거고, 자 그냥 패스.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쨌든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해줬던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틀어져 가지고 사실 부끄러울 정도인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는 엔비디아 사면 인생 나락으로 가네, 뼈저리게 후회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거나 지지권으로 오니까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신 설령 추가 하락을 해도 결국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먹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 쉽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저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지금은 엔비디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나스닥도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타이밍서부터 지수 반등 보고 나스닥 19,000 정도를 보든 저 당시 기준에는 18,750에서 19,000을 보는 거니까 그냥 대박이지. 이 영상이 들어가는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이 결국은 여기까지 반등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들어가도 이종복은 이쪽으로 반등 줄 걸 이쪽에서 얘기하면서 말한 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거고, 이쪽에서 저기까지 반등을 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보세요. 나스닥이 반등이 왔죠 라고 얘기하는 자하고는, 아니 놈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것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자, 어쨌든 패스하고 나스닥 결국은 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나의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잘 참고해 봐봐. 이렇게 왔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죠? 이게 경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아시겠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경계감은 올라간다는 얘기지 있으나, 않습니까? 여러분, 경계감은 있으나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종목은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의 나스닥은 탄탄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 내가 8월 7일 신의 한수에서 이쪽으로 밀렸다가 가면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쪽에서 밀리는 쪽을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밀렸다가 간 거거든. 이렇게 밀렸다가 가니까 내가 그 얘기 해준 것은 요쪽 어딘가였잖아. 여기서는 패턴이 쐐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은 일봉을 보면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한 차례 정도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야 더 단단해지는 건데 이 눌림목이 안 나온 이 부분이 이 거래량이 엄시 올라가는 것으로 주 후반부에 가서 거기에 잭슨홀 파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것과 이런 걸로 판단을 해내는 거지. 이해가 돼?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어쨌든 패스. 어떤 것이든 종목이면 종목, 시장이면 시장.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8월 6일 날 야간 강연 방송 한 걸 보여줬을 때 미처 얘기를 안 했으나 눈이 좋은 사람은 봤을 거예요. 내가 이 8월 6일 야간 강연 방송은 반등 우위에 내가 본 나스닥이 19,500에서 19,750으로 확정한 게 아니고 나는 18,750 정도로 확정한 거고 나머지는 재수뛰기예요 여러분. 근데 재수뛰기도 말을 하니까 현실로 벌어지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나라 얘기한 것은 360부근 정도였던겨 맥스가. 근데 여기 지수를 봐봐. 340이었단 말이야. 그 선물에 20p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쪽 방향을 이 위치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여요? 그게 외국인의 누적 수급과 여러 가지 주변 변수로 거기에 하나 더 얹으면 바로 이겁니다. 환율이 1350에서 1320 내외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1350에서 1320으로 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신이지. 근데 저 당시에 그걸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이종복이어도. 다만 저런 식으로 툭 하고 던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현실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왜 이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보다시피 연결을 거부했대네. 뭐야 이거. 그죠? 여기 또 이 귀한 영상에 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가 돼요. 뭐 거부하면 나도 안 보면 되지. 그죠? 어쨌든 1335죠 여러분. 아까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이 말이 시간이 이 뭐야 이것도. 이거 또 개파랗게 양봉 나오네.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까 장중에 1320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 여기만 깨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그죠? 여기만 깨지면. 근데 여기보다 먼저는 여기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죠? 요걸 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 줄 때 요거만 안 넘어가거나 요거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수급은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고비만 넘어가면 돼. 어쨌든 패스시키고 지금 영상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누구든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듣고 싶다고 돈 줄 테니까 영상을 떠주세요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아이템으로 연결시켜서 영상 뜨는 사람은 많지 않을게요. 근데 나는 이 어려운 걸 그냥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좀 아쉽죠. 내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어떤 말을 뱉어버리면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근간을 얘기해 줄게요.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런 어떤 얘기를 하는 데는 그 어떤 원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 갖고 낚시질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시장 급등주 패턴은 이것의 핵심은 역배열 급소 패턴의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지금 시장 급등주 패턴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장대양봉 급소 패턴 중 역배열 급등주 패턴을 알아야 내 말이 쉬워지는데 그걸 몰라도 아 지금은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급등하는구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어느 쪽에서 수익이 잘 날지는 그냥 나오죠. 이 뭐야 이거 지금 영상 뜨는 사이에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15% 급반등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영상 뜨는 중에 그냥 실시간인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역배열 급등주 패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AI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 꾸준히 얘기해 줬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부담 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표도 안 나요. 다만 셀바스 AI라는 주식은 표가 납니다. 그죠? 이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 걸로 인해서 AI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영상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이토마토 TV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마 봤을 거고. 근데 나는 최근에는 이런 주식들을 추천한 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 시장 급등주 패턴이 이런 패턴이고 그게 AI 쪽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봇 쪽 산업 자동화나 로봇 쪽에서는 SBB 같은 게 그런 패턴인 거야. 여러분 패턴 자체가 역배열 급등주 패턴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라는 거지. 그리고 먼저 나온 게 전고체 한농화성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같은 얘네들이 역배열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왔던 패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근데 장이 지금과 같은 위치가 아니고 지금의 위치가 아닌 이쪽 장은 반대였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식시장이 2022년 9월에서 2023년 1월 달에 이중바닥으로 저점을 주고 우상향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급등주는 정배열 급등주 패턴이 대다수였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주성엔지니어링 등 이쪽 반도체 HBM이든 뭐든 반도체 정통 주식들이 장대양봉 급소 정배열 급등주 패턴의 장대양봉 급소 패턴을 주면서 움직였다가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역배열 급등주 패턴 역배열 장대양봉 급소 패턴도 아니죠. 그 보다시피 어설프게 여러 번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20%가 올라가잖아. 코로나 관련주의 시젠 같은 경우는 대여섯 방에 거의 더블이 올라가고 60-70%가 올라가고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 주식 시장의 차트 보는 눈이 확 떠지면은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도 장중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보세요, 여러분. 기존의 주가가 빠질 때는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가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지만 이건 급소 패턴은 아니었었어. 그럼 지금은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오면서 왜 20%씩 급등하느냐? 보다시피 1, 2, 3 4, 5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침체기형으로 주가가 아작이 났죠, 여러분. 원상태까지. 이쪽 라인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밀려 내려오는 과정 중에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만큼 거의 빠지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내뽕 우리뽕의 패턴이 완성되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오는데 이 주식 들어가서 고생했던 사람들 한번 잘 봐봐. 여러분들이 장대양봉 급소 패턴을 알았다면
이쪽 라인에서 흘러내릴 때 이거 왜 빠져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자체도 없죠. 이렇게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온 다음에 이거 언제 가요? 이거 얼마큼 올라가요? 이런 게 계산이 되면 적중률이 거의 100%라는 거야. 여기 초보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흘러내리고 있는 주식은 그런 분석을 해도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지. 가봐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떤 특정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 적중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이요. 내가 목 놓아 외치는 그 말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2023년 1월경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침체기 기억나죠? 최근 5년 내 가장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그 당시의 위치와 거의 맞먹는 위치까지 다 내려왔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만 그때는 종합이 300 초반, 지금은 종합이 300 후반이라는 밸류가 차이가 나지. 밸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기형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봐봐.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걸 타진하잖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은 주식들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거야. 일반이나.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때처럼 급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뜻에는 그때처럼 급등할 수도 있는 게 머릿속에 잔존하거나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막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강조하는 것은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지금 시장 급등주 패턴은 역배열 급등주 장대양봉 급소 패턴에서 나오는 이걸로 미루어 신고가형 주식 조심하고서부터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여러분 그쪽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소외받을 수 있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내뽕 우리뽕 거두절미 중간 생략이 되는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지난 일요일까지 할인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했고요. 지금 온라인 강좌 2강인데 지금 어쨌든 뭐 이번 금요일날 파웰 잭슨 올 때 변동성 어느 정도 좀 보는 거고 지수가 어느 시점에서는 눌릴 수 있음도 어느 정도 보는 거지만은 이쪽에서 말하는 거를 진짜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 쪽도 내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해주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관련주들 정신없이 날라댕겼어. 그 다음에 지금 낙폭과대 반도체가 올라댕기면서 로봇이나 AI 쪽도 움직이려고 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AI 쪽에 확산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로봇 쪽으로도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전고체가 세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힘이 떨어지는 게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수도 전고점 원저리에 있고 그러면은 직전 영상에서 했던 거 기억나? 가면서 아씨 이거를 여기다 놓지 말고 하이닉스를 여기다 놓고 가자.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지난 직전 영상이나 요런 데서 해줬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뭐였었냐면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은 4월 중말순 5월 달부터 밀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종목들은 지수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미 개별 종목들 칩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들은 그때부터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더니 이런 박살나는 장이 왔을 때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수가 조만간에 무너질 수 있고 지수가 조만간에 비리비리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무서워서 빠진 거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 반대잖아.
지수가 얼추 저항권까지 붙어서 지수가 이제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로 가고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종목들이 핑핑핑 튄다는 얘기는 뭐야? 그게 뭘 뜻하겠어? 지수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저쪽 종목들이 저렇게 핑핑핑 튀는 거야. 대신 추세로 타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왜냐면 61선까지 돌려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제끼고 여기까지 내 영상 본 사람들은 진짜 내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 내가 맛배기로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내가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로 쉽게 교육을 하는지를 틀어줄 테니까 듣고 이 강좌의 핵심은 이게 상시 강좌로 돌아갈 거니까 대신 이달 말이 지나면 의미 없어요. 강좌 끝나고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둘 거예요. 내가 8월 30일 정도로 이렇게 텀을 두고 정리를 해 놓을 거야. 강좌 들으면 50% 할인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녹화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고해서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어제 장대양봉 급소 패턴 강의해 준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여기와 유사한 종목들이라는 이 패턴과 유사한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 근데 장대양봉 급소는 주식은 이 종목은 강한 매수세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어떤 주식이든 일단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캔들 패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지 않습니까? 대신 이런 설명이 강좌에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짤막하게만 맛배기로 한번 틀어줘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장대양봉 급소 패턴 핵심. 종가 기준 고점을 돌파하거나 직전 음봉을 장악하는 게 핵심. 이게 핵심이요. 캔들만 따질 때. 거래량은 좌우대칭. 이평선은 21선이 기준이 되는 거야. 지지이거나 돌파이거나.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종목으로 갑시다. 요새 일반인들이 고생하는 2차 전지를 갖고 얘기할게. 자, 봐봐. 2차 전지를 보면 여기를 제외하고는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없습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 거래량이 좌우 대칭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여기는 그날 하루만 거래가 있고 이쪽에는 거래가 오지게 많은 거 보이죠? 자, 두 번째. 직전 음봉을 장악해야 되는데 여기를 장악하지 못했지? 그지? 그 2차 전지는 그냥 딱 봐도 차트만 봐도 그냥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게 눈에 보이지? 자, 이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자, 이런 식으로 기법을 설명하고 종목으로 저렇게 설명을 해줘요. 대신 이제 반대로 지금 전고체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것도 실시간으로 한 번만 짤막하게만 지금 거의 30분짜리 영상이 돼버렸네. 이래서 이 종목 영상은 짧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농이는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걔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거래량이 벌써 다르고, 그죠? 여기 거래 실려 있고 여기 거래가 들어오는데 이 양봉이 날 때 보면 직전 음봉이나 이탈된 저점을 한 방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주가가 잘 움직이려면. 이해가 돼요? 이수 스페셜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 얘는 한농이보다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어. 이 주식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졌고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 요쯤 어딘가이기 때문에 탄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보면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린 거잖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이마만큼이 터지면서 조금 더 강하게 장악을 했으면 이것도 이쪽 이평선까지는 수월하게 갔겠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쭉 빠졌으니까. 보면은 아까 대형 2차 전지 애들은 이렇게 장대형분 급소도 안 나오고 늘어지고 있었고 이수 스페셜이나 한농이 같은 애들은 거의 폭포수처럼 빠졌죠. 더 많이 빠졌잖아. 기간 대비 더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니까 또 거래가 확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는 또 엄청 많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라고 하거나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쟤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게요. 근데 말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 봐라. 그렇지 않냐? 니뽕 내뽕 우리뽕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과 종목 포트폴리오야, 여러분.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Y자 확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면 급락하는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이 엄청 커지니까 얼마나 돌아버리냐고.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지금 주식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휘발유 들고 불 끌어가는 거하고 같은 거고, 총 없는 총으로 전쟁 가는데 상대방은 레이저 빔 갖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무한 장전되는 레이저 빔으로 총쏴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칼빈 소총 총알도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간 거하고 같은 거야. 이 Y자형 이 확산형 장에서 기준 없이 주식 대응하는 거는 좀 그래,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비 넥타이 기억, 그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자,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까 내가 실전기법 얘기했잖아요. 시장별 유행 패턴을 찾으라가 21번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실전기법 108 핵심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마지막은 공부하라, 노력하라, 부족한 2% 채워라야. 아시겠습니까? 링크 클릭해서 강좌 들으세요, 여러분. 30분짜리 돼버렸네.